4월 1일입니다. 이곳은 바로 태권도 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태권도 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해외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포럼 바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태권도 신한류 비전 창출에 대해서 오늘 포럼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두 번째 주제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 세 번째 태권도 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주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토론도 같이 하겠는데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발제를 하는지 들어보고 다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보겠지만 짚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그냥 늘 하던 식으로의 어떤 포럼이 될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이 앞서 있었던 해외 지도자 추천 간담회가 전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사실상 알맹이 있는 얘기들은 거기서 다 대부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좀 유의미한 좀 포럼이 되기를 좀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마 이제 서 기자님 두 분이 그때 한번 저는 못 갔는데 한 체대에서 젊은 학자들이 구성돼서 포럼들을 했는데 우리 태권도계 포럼이 뻔한 이야기, 언론적인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여기에서 오늘 어떤 좀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우리 또 해외 사원님들 어떤 또 목소리를 낼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 태권도 세미나 혹은 태권도 포럼이 열리면 늘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하고선 그냥 그냥 끝나는 형식이니까 늘 무용론이 제기되는데, 오늘은 이 포럼 속에서 정말 실질적인 얘기와 실질적인 방안, 실행 매뉴얼이 제대로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 인류 무형유산으로 가는 길. 대통령님께서 그 무형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이나 유네스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발표하겠지만 그 무예와 관련된 부분이 한 10여 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한테 뭐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권도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그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들이 충분히 유네스코와 우리 태권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정리해봤습니다. 태권도가 과연 인류 무형유산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유네스코와 이런 무형유산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보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5분이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무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태권도 역사는 아시다시피 짧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희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권도가 많은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앞에다 던져놨지만 이런 문화유산과 관련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태권도인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그 책임들은 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정통무예진흥법도 있고, 태권도 진흥법도 있고, 실험진흥법도 있고,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 수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부분. 이런 이제 목표들이 있어요.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면 뭐냐? 세계 문화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의 협약 관계에서 이걸 보호해야 되고, 또 서로가 응집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태권도 쪽에서 모르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충주시 국회의원들, 유네스코 관계자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와 해서 이런 협약과 실사가 있는 관계에서 국제무예센터 유치가 됐고, 이 국제무예센터는 앞으로 모든 유네스코와 관련된 부분들을, 무예 관련된 부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 등재 사례들이 있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5분이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태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습게 됐어요. 아주 좀
기회가 좋았던 거죠. 처음 시도할 때. 실은 발족하면서 바로 북한이 작년에 넣으니까 원래 공동등재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갖다 저희도 이번 3월에 넣었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 밑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단독 신청하면서 무산되고 저희도 단독 신청하게 됐죠. 자, 태권도 과연 가능하냐? 다들 그러죠. 야, 뭐 역사 뭐 60년밖에 안 된 거 이거 이게 가능하겠어? 비판적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그 등재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거를 고민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태권도 문화예요. 태권도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뭐 도장 문화 따지면 일본 도장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이 태권도가 가라데나 태극권이나 이거를 뛰어넘는 208개국에 보급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수련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분명히 태권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를 태권도계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기원 같은 경우는 단증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놓고 엄청난 지금 고민을 하면서 머리 짜면서 유치하는 부분. 근데 사실 이 가치를 끌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이런 절차들이 이제 있고 태권도계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식입니다. 우리 태권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태권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국기원 문제 지금 태권도가 안고 있는 문제 좀 뭔가 혁신적인 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시스템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뭐 태권도의 갈등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수많은 그 응어리진 것들이 무형유산이라고 이렇게 쭉 추진을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태권도 내부에 그런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좀 인지하고 공동 정말 노력하고 정 안 된다면 또 ITF하고도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공동등재는 좀 쉬우니까요. 이런 고민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와 접목한 태권도 명품 콘텐츠 마련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비전 2020에서 융합소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에서 준비한 내용은 태권도를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태권도의 격을 높여가지고 명품 콘텐츠화를 해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자 이런 맥락으로 비전 2020이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화와의 융합입니다. 태권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스포츠로서 나갔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문화와 융합된 콘텐츠를 가지고 한류 전파의 그 일익을 담당하자 그런 내용이면서 우리 선비 정신이나 홍익 인간 사상 이런 것들도 우리 태권도 수련에 가미를 시키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논쟁이 되어 왔던 태권도의 역사성 이런 것들, 태권도의 어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우리 ICT, 사회 분야를 망라해서 태권도학을 제대로 정립을 하자. 그리고 태권도 전통, 우리나라 전통 무예와 태권도를 교류해서 우리도 우리 문화의 어떤 뿌리를 태권도와 잘 연계시켜보자. 그러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서 국제적으로 확산을 시키자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스타일과 융합한 컨텐츠를 개발하자. 한글이나 전통 약선, K스타일, 태권도 수련의 고품격화라든가 K-팝들을 활용한 우리 태권도 공연, 시범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념에서 융합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태권도 원을 신한류 허브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어떤 상징성을 강화하고 또 전통 무예 체험관이나 수련 코스를 개발해서 국내외 모든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어떤
가치를 알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의 어떤 한류 허브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태권도 월드 문화 영토 구축, 이 문화 영토 구축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건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에 보급을 시키고 이런 문화를 확산을 시켜서 뿌리 내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문화 친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태권도 문화제를 우리 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태권도 문화대사로 위촉해서 저희들과 직접적인 이제 소통이나 교류를 통해서 태권도를 홍보하고, 또 그 일환으로 청소년 태권도단을 신설해서 전 세계 우리 청소년 교육을 우리 태권도가 그 이익을 담당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 31개국에 파견되고 있는 정부 파견 사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태권도의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알리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태권도 가족들을 한 번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ICT 기반으로 한 우리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들이 한번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권도 소셜 미디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태권도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런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족보를 구축한다는 건 꼭 이 어떤 창시자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족보라기보다는 태권도의 전파 경로라든가 또 여러 사범님들이 해외 첫 진출을 하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노고들, 그러면서 그 문화생들 이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태권도 전파 보급에 대한 어떤 경로들을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년, 200년 후에 과연 누가 저 사범님을 가르쳤고 저 사범님을 가르친 또 사범님이 계시고, 그리고 태권도가 이제 참여형 스포츠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관람형 스포츠로 조금 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용으로 또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관람으로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태권도 프로화라든가, 지금 현재 문대현 선생님께서 하시는 우리 태권도 프로 태권도 멕시코에서 하시는 거 정말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가 수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문화로 재탄생을 하고, 또 태권도에 대한 파생 상품들, 확장 상품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우리 태권도가 양생, 힐링, 이런 재활, 이런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지금 현재 우리 나이키, 아디다스 같이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도복이라든가 이런 태권도화, 이런 것, 태권도 용품들, 전자호구,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태권도 용품들이나 이런 어떤 상품들이 외국 브랜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주국으로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토종 브랜드를 한번 키워보자 해서 아마 예산까지도 지금 예산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태권도 네트워크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공동 브랜드는 지금 하나 기개발된 게 있지만 이게 사실 지금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실용성 있는 공동 브랜드가 다시 한번 개발되든가 아니면 이 꼭 개발된 브랜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고, 태권도의 상품성의 실용성을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실 태권도 산업체들이 보면 사실 많이 영세합니다. 이런 영세한 산업체들을 통합을 해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같이 개발비나 R&D 쪽은 일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주요 우리나라 주요 관광 도시와 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게 꼭 태권도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 관광객들이 태권도원을 들러서 태권도를 접하고, 태권도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과 같이 접해서 한국의 맛과 멋을 이제 풍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나는 방향,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단, 국기원 태권도 협회,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한식, 한복, 관광, IT,
여러 콘텐츠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하려면 먼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적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요. 국제 시장 자체에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연 이제 국제적으로 다 모셨으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장 자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산업 안에서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가 창출될 테고요. 당연히 상업적인 안정성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걸맞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 육성과 영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 국제 환경이나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취업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국가별 그 법적 이런 또는 서로 자기네들도 그 일자리가 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결국 뭐냐면 산업적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권도를 어떤 그 훈련의 개념으로 보셨다면 수련의 개념으로 보셨다면 산업적 생태계 개념에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유통시키고 프로모션하고 소비하는 그 전 과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태권도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 나라의 기본적인 그 스포츠 산업의 구조가 지금 이렇습니다. I형인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베이스가 되는 저 밑단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해오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태권도를 발전시켜 온 것들이 베이스라면 B2C 영역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허리가 있습니다. 그게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되는데 이 허리들이 지금까지 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실은 그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중간 실핏줄을 연결하는 게 마케팅이고 미디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태권도나 스포츠 산업 시장을 보면 일단 B2B 산업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베이스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산업적 가치를 갖다 키워나가서 B2C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장을 하시면서 또는 그 태권도 산업을 조사하시면서 난 이게 필요한데 그걸 찾아주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고 도장과 도장을 연결하고 도장과 산업을 연결할 때 비로소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가치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와 공급자의 가치, 소비자의 가치 이 세 개가 맞물려야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 구조가 잘 갖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산업에서는 그것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가 판매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나와서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공급자들은 그 가치를 잘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환상을 심은 그런 가치로 개발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얹어지고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그때 소비자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태권도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존경의 가치가 다시 태권도를 키우고 다시 산업의 가치를 키우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하면 그동안 도장 사업과 사실은 용품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문화 상품으로 키워나가려면 이 양쪽의 축들이 저 중심 가치를 갖다가 좀 더 보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구조로 제시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태권 인프라 구축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제일 밑단을 차지하고요. 그 위에 태권도의 중심 가치가 개선돼야 된다. 아까 그 어느 사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저희가 삽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B2B 영역에서는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마케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컨벤션이나 그 말산업 또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나가는 쪽, 한류와 관광을 그 융복합시켜서 뭐 K스타일과 융복합하고 여기 무주 태권도원도 더 발전시키고 해외 시범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세 축이 같이 움직여야 비로소
종주그룹으로서의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갖춰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시간 동안 태권도 신한류 비전에 대해서 아주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포럼 시간을 너무 짧게 잡은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이제 네. 물론 이 포럼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의 단계랄까 간 다음에 이제 해외 사범님들하고 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기원 뭐 국기원 뭐 들어온 적도 있고 빠진 적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비공개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을 거라고 몸이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 발표와 이 토론자들의 발표는 준비해온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할 만큼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다. 네. 굉장히 좀 각자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아까 양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네.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 자리에 정말 참석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들, 뭐 교수들, 네. 뭐 연구자들, 네. 뭐 또 각계 기관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홍보를 안 한 거죠, 그냥. 네. 예, 부족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에 대한 비롯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포럼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있는 포럼이고 그러니까 서로 감싸고 뭐 이렇게 하는 포럼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데 그 틀을 깨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유네스코 등재면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주제를 잡아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토론을 하고 뭐 산업이다. 그러면 산업도 산업의 일반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로 뭘 딱 잡아서 그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논문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포럼도 그렇고 이게 나열식으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핵심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실효성 있어? 가능성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태권도 산업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태권도 산업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기반이 없었던 거를 이번에 좀 정리가 좀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게 산업화가 누구를 위한 산업화가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막 있어요. 그간의 태권도의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태권도의 어떤 산업을 위한 또 태권도 진흥을 위한 중흥을 위한 예산들이 정부에서 줘요. 근데 그 예산들이 다 어디 갔냐? 태권도 산업을 위해서 준 예산들이 다들 여기와 무관한 기업들, 무관한 업체들, 무관한 사람들이 먹고 다 튀었단 말이에요. 네. 그 잔재들을 누가 감당하냐? 다 태권도 사기 기관이라든지 태권도 종사들, 영세한 사람들, 그 어떤 PT를 못해서 아니면 연줄이 없어서 10억짜리, 20억짜리, 3억짜리,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못 타서 그 먹튀한 그 잔여물을 갖다가 그 모든 덤터기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 2020에서 나온 거 아니면 중장기 계획 어떤 것들이 앞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안이 하나 있다면 이 포럼들이 너무 학술적으로 가니까 학생들이 동원을 시켜줘 오고요. 네. 또 누군가는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고 입구에서 아까 뭐 잠깐 봤는데 진흥재단 직원들 각 부서별 인원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동원했죠. 네. 네. 방식을 저는 좀 전환을 해서 학술적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 고착화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약간 콘서트 내지는 약간 버라이트하게 다 같이 참여하는 저기 있는 사람 방청객들도 시간의 제약 없이도 계속해서 뭐 때로는 끝장토론 정치 이야기들 하면은 100분 토론도 있고 100분 토론 좋아하는 사람만 해서 보고 정치 이야기 하지만은 요즘에 뭐 썰전이라든지 거기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있는 것들을 흥미롭게 보듯이 이 포럼도 이제는 좀 조금은 학술적인 어떤 그 테두리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그 포럼 한번 가고 싶다 좀 재밌게 그러면서 깊이 있게 오늘 그 포럼도 사실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지만 이거는 거의 뭐 비공개나 다름없는 그런 그 포럼이었다. 국기원
하나도 참석을 안 했고요. 혹시 국회에서 하나도 안 왔어? 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승원 회장과 연구원 정도 왔고 또 세계 태권도연맹도 안 왔고 태권도원에서 하다 보니까 태권도원, 태권도 징계단 직원들만 이렇게 와서 좀 그 객석을 메꿨는데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고 조금 그 축제 형식으로 이런 포럼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정도 돈 들여가지고 사모님들 초청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네. 좀 저기를 했어야지 사람들을 좀 오게끔 해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거 뭐 응?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짧든 뭐든 간에 우리 이 태권도 계통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도 뭐 그 인류문화유산 뭐 유네스코에 관계된 거 아니, 난 솔직히 이거 내용 중에는 있다라고 생각해. 이거 해외 저도 초청자 보면은 허건식 그 교수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나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가서 꼼꼼히 읽어보겠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었던 거 뭐야? 일자리 창출이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가지고 그 정관호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이 산업과 네. 관련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이걸 개선해야 될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주제 한 주씩 떼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얘기 될 만한 내용인데 네. 너무 짧았고 또 많은 사람이 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좀 안 됐고 그러니까 좀 아쉽지. 오늘 포럼에서 나온 여러 내용과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인사가 정책에 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실행에 옮겨지는지 좀 더 보고요. 자, 정말 애썼어요 우리 한 기자, 양 기자. 박 PD도 애썼어요. 유네스코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아예 네. 유네스코는 네. 그 1945년에 영국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국제연합 전문 기구고요. 네. 정식 명칭은 네. 그 유엔 교육과학 문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설립의 목적은 네. 교육. 왜 무서워? 아니, 그동안 하면서 가장 버벅거려. 아니, 이걸 갑자기 다시 아니 아까 대략 쿤트를 짰어. 왜 다시 얘기해? 유네스코가 도대체 무슨 기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나 이게 웃겨서 보고 할래니까 돌아버리겠네.